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수로별을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 신혼별을 공부했습니다. 혼인하자마자 난군을 떠나보내는 여인이 독백 형식으로 이별의 아픔을 전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할 수로별은 나이 들어 다시 종군하게 된 노인이 늙은 아내와 헤어지면서 나누는 대화 형식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759년 업성 전투에서 패한 조정은 장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인까지도 무차별하게 징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수로벨은 한 늙은 노인이 하양에 종군 나가면서 늙은 아내와 이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작자는 노인까지 징집하는 조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결미 부분에 가면 무너져가는 조국을 구해야 되겠다는 애국적인 신념을 나타냅니다. 작자가 현실을 바라보는 모순된 감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는 총 36구로 구성된 장편 5원고체 시인데 크게 5개 단락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입 부분 4구를 보겠습니다. 이 시를 쓰게 된 동기와 배경, 등장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교 미영정이니 수로 부득아니라 사손 진망진하고 언영 신도관이라. 사교 수도 왕성박 변방입니다. 영정 편안하고 조용하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도 밖 인근 지역이 시끄러운 상태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로 등장인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로는 노경에 가깝다는 뜻인데 노인 늙은이입니다. 노인이 마음이 편안치가 않다. 이 수로 부도관이 시의 제목을 설명하면서 전체 시상을 재개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이 부도관이 다음 아랫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손들은 진망은 전사하다. 노인의 자손들은 모두 전사하였고 언영 신도관 언영은 어찌 뭐뭐 하겠는가. 이 시는 바로 노인입니다. 자손들도 모두 전사하였으니 내 자신만 어찌 온전히 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종군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론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총 8구인데 먼저 4구를 보겠습니다. 후장 출문거 한데 동행 위 신산이라 행유 아치존하고 소비 골수 건이라. 투장은 지팡이를 집어던지다. 불안한 마음에서 위축돼 있다가 용기를 내어봅니다. 이 내꾸는 출정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문을 나서서 가려고 하는데 동행은 동행하는 젊은이들이 나 때문에 신사는 가슴 쓰려한다. 젊은이들 속에 노인이 한 사람 섞여 있으니 불쌍한 듯이 수로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신산이 다음 아래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유 아치존 다행히도 아치는 치아가 남아있기는 한데 슬픈 것은 골수는 근골계를 가리킵니다. 건 말라있다. 슬픈 것은 내 몸의 근골이 쇠약해진 상태라네. 종군에게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구는 아내와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남아 기계주하고 장읍별 상관이라 노처 와로제하고 세모 의상단이라. 남절하가 되어 이미 갑옷과 투구를 갖추었으니 계주는 갑옷과 투구, 출정을 준비하면서 갑옷과 투구를 쓰게 됩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상관에게 이별을 구하게 된다. 상관은 관리의 우두머리입니다. 막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늙은 아내가 길에 누워서 울고 있고 차마 보내지 못해서 길가에 나와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바라보니 세모입니다. 추운 겨울에 내가 입고 있는 윗옷과 아랫도리가 다 흙겹이라네. 본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헤어지면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숙지시 사별하고 차부 상기하니라. 차거 필불길이니 환문 권가찬이라. 숙지는 분명히 잘 알고 있다. 이번에 가면 죽음의 이별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부는 잠시, 가시, 상은 가슴 아파한다. 기하는 아내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니 잠시 가슴이 아파오네. 헤어지려고 하는데
아내가 취해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도 이번에 가면은 반드시 돌아오지 못할 터이니 환문은 거듭 들려온다는 겁니다. 구원가차는 식사를 많이 하기를 권한다. 몸 잘 챙기세요라고 울면서 소리치는 장면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 본론 두 번째 단락의 내구는 권과찬과 시상이 이어지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건강 조심하셔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토문 벽 신견하고 행원 도 영란이라 세이 업성하하니 종사 시유관이라. 토문은 토문관입니다. 당시 관군의 주요 방비지역입니다. 토문관의 벽은 심히 견고하고 두텁다고 하고 행원은 나루토의 이름입니다. 행원의 나루토는 건너기가 역시 어렵다고 합니다. 토문관과 행원은 노인이 종군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세이는 형세가 다르다. 3년 전에 업성 전투 때와는 형세가 다르다고 하니 이미 업성 전투에 참여했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업성 전투 때는 장군이 대부분 죽었지만 이번 내가 종군하는 것은 형세가 다르니 여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종사,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유관은 아직도 좀 여유가 있다. 시유관이 남편이 아내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입니다. 죽게는 되지만 바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내는 얼마나 슬픈 눈물을 쏟아냈을까요? 저도 막 눈물이 흐를 것 같습니다. 이 내구는 남편이 아내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 본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 유이합하고 기택 쇠성단이라 억석 소장일하니 지회 경창탄이라. 마지막 헤어지면서 늙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합 헤어질 때가 있고 만나질 때가 있는 법이다. 그러니 기택 어찌 가리겠는가. 쇠성단 단은 때의 조짐이니 나이가 많고 젊었을 때 나이가 많을 때 헤어질 수도 있고 젊었을 때도 헤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막 떠나가면서 억석입니다. 예전을 생각하는 겁니다. 소장이 행복했던 예전을 생각해 보니 지회예요. 머뭇거리면서 경은 마침내 장탄 길게 탄식한다. 머뭇거리면서 마침내 길게 탄식해보네.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네 꼴을 보겠습니다. 노인이 다시 용기를 내게 되는 장면입니다. 만국 진정수하고 봉화 피강만이라 적시 초목 성하고 유혈 천원단이라. 만국은 온 나라가 모두 정수는 싸움터가 되다. 봉화가 피는 덥다 강만 언덕과 산입니다. 언덕과 산에는 봉화가 온통 올라가고 있다. 전 국토가 전쟁터에 휘말려 있다는 뜻입니다. 적시 죽어서 쌓인 시체로 인해서 들판의 초목에는 비린내가 나고 있고 그들이 흘린 피로 인해서 내과와 언덕은 온통 붉게 물들어 있다네. 여보, 옛날 젊은 때를 생각하면 다시 종군이 머뭇거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온통 나라가 전쟁터로 변해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데 나라도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소? 마지막 결미 네 꼴을 보겠습니다. 하양위 낙토리요 안감 상반원이라 기절 봉실거하니 타변 최패간이라. 하양 어느 고장이 낙토 즐거운 땅이 되겠는가? 낙토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낙원입니다. 어느 곳도 즐거운 세상이 지금 될 수가 없다. 안감 어찌 감히 여전히 반화는 머뭇거리고 서성거리다. 어찌 감히 여전히 머뭇거리고 서성거릴 수가 있겠소.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죽어 있으니 나라도 전쟁터에 나가야 되지 않겠소. 기절은 버리고 떠나다 봉실거는 보잘것없는 초가집을 가리킵니다. 보잘것없는 초가집을 버리고 떠날 생각을 하니까 타변은 덜컥 마음이 내려앉다. 폐는 눌리다. 폐와 간이 눌리는 것 같다. 가슴이 조이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결미 부분에서 최폐간이 전체 시상을 마무리하는 시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을 천년 후에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 두보가 아니면 이런 시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두보의 마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보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는 도입 부분에서 노인이 종군하게 된 이유와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방이 조용하지가 않아서 노인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종군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종군하는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주로 노인이고 그의 자손들은 이미 전투에서 다 사망한 상태입니다. 본론 부분에 가게 되면 후장으로 시작해서 종군하려 나가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종군하는 이 노인은 신산과 골수건이라는 시를 통해서 나이가 많고 종군이 매우 어려운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어서 상관한테 예를 갖추고 이별하고 있습니다. 송군을 막 나가려고 하는데 늙은 아내가 길에서 울고 있고 추운 겨울에 아내가 입고 있는 옷은 한벌 혹겹입니다. 노초와 의상단이 본론 두 번째 단락과 시상이 이어집니다. 본론 두 번째 단락, 아내와 작별하는 장면입니다. 헤어지면서 남편에게 권가찬이라고 말합니다. 종군 나가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남편, 마음이 찢어질 듯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군 가는 지역은 업성과는 좀 달라서 방비가 튼튼하다고 하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여보. 설령 죽더라도 시간이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비극을 직접 목도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었을까요?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별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론 세 번째 단락, 이제 막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헤어지려고 하는데 예전 젊은 시절 함께 했던 행복한 순간이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지휘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종군이 망설여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통 전쟁으로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흘린 피가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주저하는 마음에서 다시 용기를 내게 됩니다. 마지막 결미 부분은 종군하기로 결심하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반환이라는 시어는 지회의 시상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지회는 종군 나가기를 머뭇거리는 장면이었고 반환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이 종군을 나가겠다는 자기의 뜻을 밝힌 내용입니다. 마지막 두 구는 멀리 종군을 나가서 고향집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고향집에 두고 온 아내를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최폐간, 폐와 간이 눌리고 끊어질 듯하다는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부의 마음 읽기를 마치고 수로벼시를 다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왕성박 사반이 아직 평안하고 조용하지 않으니 늙은이조차도 마음이 편안할 수 없다네. 자손들은 모두 전사했는데 어찌 이 몸 홀로 온전할 수 있을까요?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문을 나서니 동행하는 젊은이들도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네. 나는 다행히 치아는 남아있지만 슬픈 것은 골수가 말라버린 것이라네. 남자가 되어 이왕 가복과 투구를 갖추었으니 길게 읍하고 상관과 헤어지리라. 늙은 아내는 길에 누워서 울고 있는데 세모에 입은 옷이 헛겹이라니. 노인은 이번에 가면 사별이 되는 거 잘 알면서도 잠시 또한 그 추위에 아내 몸이 상할 것을 가슴 아파하네. 아내도 이번에 가면 반드시 돌아오지 못할 거 알면서도 나에게 밥 많이 먹으라고 권하는 소리 자꾸 들려온다. 호문가는 성벽이 시기 경과하다고 하고 행운의 나루터는 건너가기가 어렵다고 하네. 형세가 업성 전투와는 다르다고 하니 설령 죽더라도 시간은 아직 여유가 충분하다네. 사람이 살아가며 있어 만남과 이별이 있는 것. 쇠하였을 때와 젊었을 때라고 어찌 가리겠는가. 예전에 평안하고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하니 너무 묵묵거리다 잠시 길게 탄식해본다. 온 나라가 모두 전쟁터가 되었고 동화가 언덕과 산에 올라가고 있네. 쌓인 시체로 인해 추목에서 비린내가 나고 있고 흐르는 피로 내와 언덕이 온통 불타네. 어느 집안이 세상의 나분이 되겠는가? 어찌 아직도 머뭇거리고 서성거리겠는가? 살던 처가집 버리고 연장포 나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생화감이 울리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게 되네.